우리가 손목 터널이라는 구조가 생각보다 피부에서부터 좀 깊숙하게 있거든요. 물리치료를 통해서 병의 원인이 되는 힘줄의 붓기나 염증들을 가라앉히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물리치료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하게 강조드리지는 않고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바른세상병원 수족부센터 홍인태입니다.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압박신경병증에 해당하는 병 중에 하나고요. 이제 손목 터널이라는 구조 속에서 정중신경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압박을 받게 돼서 신경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제 신경이 압박을 받게 되면서 초반에는 찌릿찌릿하고 감각 증상이 나타나다가 근육이 위축되거나 하는 근육 문제까지 진행하게 되는 병입니다. 많이들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면 신경 자체에 무슨 문제가 생긴 병으로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증상의 원인 자체는 신경에 있는 게 아니고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힘줄들에 있게 됩니다. 재밌게도 이제 힘줄염들은 낮에 활동할 때는 그러지 않지만 우리가 잠자거나 새벽이 되게 되면 특히 많이 부어오르는 현상이 있거든요. 손목 터널 증후군뿐만 아니라 다른 힘줄염 증상들도 밤이나 새벽이 되면 증상이 심해지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질병의 원인은 사실 크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안 하던 일을 갑자기 하게 되면 갑자기 안 쓰던 손을 쓰면 손이 붓는다거나 다리를 섰을 때 발이나 종아리가 붓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예를 들자면 힘을 반복적으로 많이 쓰시거나 특히 손목 터널 증후군은 이 구부리는 힘줄, 손의 굴곡건하고 관련이 많은데 특히 악력이나 힘을 쓰는 일들을 평상시에 많이 하시는 분들은 힘줄이라는 구조도 힘이 실리게 되면 점차 두꺼워지게 되거든요. 손목 터널 안에 있는 힘줄 자체가 두꺼워져서 장기적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의 감각이나 기능을 담당하는 신경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의 각각의 역할이 명확하기 때문에 환자가 표현하는 증상을 보면 어떤 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온 거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데 손등 쪽의 감각 저하나 찌릿찌릿함은 손목 터널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엄지부터 해서 네 번째 손가락까지의 이 손 끝 부분에 찌릿함이나 감각 저하가 있다거나 밤이나 새벽에 증상이 악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또 제가 이제 직접 진찰을 통해서 정중신경 부위를 두드려 보거나 압박을 가했을 때 증상이 악화되는 소견이 있으면 거의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비수술적인 치료라고 하는 거는 우선 이제 원인에 대한 분석, 파악을 해서 이 환자분이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하는지를 설명드리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이제 도와드리는 거는 힘줄에 염증이 생겨서 만약에 이제 병이 생긴 것 같이 보인다면 소염 진통제나 또는 냉찜질이나 부어있는 힘줄의 붓기를 가라앉히는 방법이 있고요. 간혹 이제 증상이 잘 호전이 되지 않을 때 손목 터널 공간 속으로 직접 이제 주사를 뿌려줘서 특히 우리가 이제 붓기를 가라앉혀주는 가장 효과적인 주사는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특히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힘줄의 붓기를 빼주는 게 가장 핵심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만 어떻게 보면은 입증된 치료 방법이라 할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물리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손목 터널이라는 구조가 생각보다 피부에서부터 좀 깊숙하게 있거든요. 물리치료를 통해서 병의 원인이 되는 힘줄의 붓기나 염증들을 가라앉히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물리치료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하게 강조드리지는 않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비용이 많이 비싸지 않고 또 간혹 이제 증상에 도움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충분히 해보셔도 좋은 치료가 되겠습니다. 사실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병은 굉장히 흔한 병이거든요. 우리 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손가락이 저릿저릿한 느낌을 아마 받게 되는 일들이 생기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고질병이나 만성병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일시적으로 내가 평상시 안 하던 일을 좀 무리하게 했다거나 하면은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되겠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생각보다 치료도 잘 되고 금방 사라집니다. 반대로 내 생활이 손을 사용하는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계신 분들은 병이 진행하는 양상이 있죠.
손목 터널 속에 있는 이제 우리 힘줄들도 자꾸 부었다 빠졌다를 반복하게 되면 점점 두꺼워지거든요. 조직 자체가 두꺼워진 거는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얇아지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제 굳은 살을 생각해 보시면 이미 굳은 살이 생겨버리면 물론 아주 오랫동안 자극을 주지 않으면 굳은 살도 빠질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남잖아요. 그런 장기적으로 생긴 경우에는 결국에는 사실 수술로 가게 될 확률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보조기 사용이 직접적으로 사실은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목 터널과 관련된 힘줄은 이 손가락을 구부려주는 사실 힘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목 보호대를 한다고 해서 손가락을 안 움직이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직접적인 도움을 받지는 않는데 손목 터널이 비좁아졌을 때 손목을 이렇게 많이 구부리거나 피는 동작들을 하게 되면 또 신경이 자극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상 완화의 목적으로 생활 속에서 좀 적절하게 내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꼭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치료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는 힘줄 윤활막염을 한자로 하면은 건초염이 되는 건데 손목 터널 속에 있는 힘줄이 부으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 되는 거고요. 손바닥 안에 이 부분을 지나가는 힘줄이 염증이 생겨서 붓게 되면 여기 생기는 이제 건초염은 방아쇠 수지라는 병으로 진행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이외에 손목에도 굉장히 많은 힘줄들이 있는데 각각의 해부학적인 위치에 따라서 이 병이 진행을 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 다른 병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근본적인 거는 다 같은 힘줄염, 건초염이 되거든요. 병원들을 방문해 보셨을 때 나는 아픈 데가 다른데 약도 비슷하게 쓰고 치료도 비슷하게 하시는 경험들을 하시게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세상병원 수족부센터 홍인태였습니다.